자유여행으로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국 국립공원 완전정복 유튜브 시리즈의 20화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의 사이에 위치한 데스밸리는 흔히 이런 모래사막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다른 모습들은 차차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여름철에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올여름에 기온이 화씨 133도, 섭씨 56도까지 올라가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6번을 모두 겨울철에만 방문해서 그 더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미 본토에서 가장 큰 내셔널파크로 그 면적을 같은 배율로 비교해보면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의기주부는 그 데스밸리의 가장 낮은 곳부터 힘든 등산을 해야 하는 가장 높은 곳과 그리고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 달려야 하는 가장 외진 곳까지 모두 직접 다녀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구석구석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력적인 죽음의 계곡인 데스밸리 국립공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경기도보다 넓은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주요 관광지들이 모여있는 곳은 공원을 관통하는 190번 도로 주변, 특히 퍼니스 크릭 마을 부근으로 사실 브로셔 지도보다는 안내신문의 지도가 더 편리합니다. 그럼 1번으로 표시된 장소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배드워터 베이스는 하얀 평지로 북미 대륙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보다 86m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흘러든 물이 얕게 고였다가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소금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솔트 플랫인데요. 안내판과 같은 소금 결정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20분 정도 안쪽으로 계속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도 3번째 방문에서야 끝까지 걸어 들어왔는데 다른 포인트를 안 보시더라도 1시간 정도 투자해서 꼭 이렇게 솔트 플랫의 중심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단 비가 와서 물이 고인 직후에는 들어가실 수 없으며 여름철에는 모자와 선글라스, 많은 물을 꼭 준비하시고 걸으셔야 합니다. 배드워터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실 필요는 없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다 오른편에 나오는 비포장 도로를 약간 달리면 내추럴 브릿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0.5마일 정도 걸으면 협곡에 걸쳐진 내추럴 브릿지가 나오는데 걷는 길도 힘들고 아주 멋있지는 않으므로 꼭 구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북쪽 왼편으로 나오는 데블스 골프 코스는 주차장에서 바로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굳은 땅에 위에 하얗게 소금이 굳어있는 지형으로 이런 곳에서는 악마들만 골프를 칠 수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소금과 돌이 단단하고 뾰족해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므로 조심해서 구경하셔야 합니다. 일방통행 포장도로인 아티스트 드라이브는 꼭 달려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좁고 구불한 사막에 깨끗하게 잘 만들어진 길을 마주오는 자동차 걱정 없이 달리는 재미가 있지만 풍경을 감상하다가 과속하기 쉬우므로 꼭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의 안쪽에 화가의 물간판, 아티스트 팔레트를 보실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데스밸리에서 즐겨 찾는 포인트라서 인터넷에는 이렇게 화려한 물감 색깔의 사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니까 너무 큰 기대는 마시기 바랍니다. 퍼니스 크릭 삼거리 못 미쳐서 골든 캐년 트레일이 나오는데 잠깐 황금색 협곡을 들어갔나 나와도 좋고 다음에 소개할 언덕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라스베가스 방향으로 190번 도로를 조금 달리면 나오는 자브리스키 포인트 전망대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역시 사진작가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해가 낮게 떠서 굴곡이 잘 보이는 일출과 일몰의 사진 명소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망대나 조금 아래쪽에 내려가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서지만 여기서 앞서 골든 캐년까지 내려가거나 돌아오는 등산로가 있으므로 일정에 2~3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망대에서 보이는 뾰족한 맨리비콘 봉우리의 바로 아래까지 간 후에 그 옆을 지나서 골든 캐년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멋진 하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아래에는 20 뮬팀 캐년을 따라 비포장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데 그 협곡 안쪽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장소는 첫 번째 스타워즈 영화를 촬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해발 1669m의 산꼭대기 전망대까지 도로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소설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과 같을 거라고 해서 단테스 뷰라고 부릅니다. 처음 잠깐 보여드렸던 산이 저 산맥에 있는데 시야에 들어오는 고도 차이가 무려 3451m나 됩니다. 다시 내려와서 퍼니스 크릭 마을에는 비지터 센터가 있으므로 자녀가 있으시면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언덕 위에 옛날 광산 기숙사를 개조한 퍼니스 크릭인 숙소는 풀장까지 있는 호텔이고요. 별이 잘 보이는 캠핑장과 퍼니스 크릭 렌치 레스토랑과 숙소,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골프장까지 마을에 있습니다. 이제 퍼니스 크릭에서 북쪽으로 스토브 파이프웰까지의 관광지를 돌아봅시다. 하모니 보락스 웍스는 옛날 붕사 광산이 있던 곳으로 20마리의 노새가 끌었던 마차를 직접 보실 수 있으니 잠시 들러서 역사를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솔트 크릭은 배드워터로 흘러가는 개울로 주로 겨울철에 비가 내린 후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데스밸리에 야생동물들도 많이 모이고 특히 물속에는 퍼프피쉬라는 작은 물고기도 산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90번 도로 오른편으로 모래 언덕인 메스큐이트 플랫샌드 듄이 나타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멀리 보이는 모래산을 향해 걸어가서 그냥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모래를 뒤집어 쓰거나 뛰어다니며 놀면 됩니다. 물론 가장 높은 모래산의 꼭대기까지 걸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거리가 멀고 푹푹 빠지는 모래를 밟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이킹을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요. 샌드듄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토브 파이프웰 마을에는 역사적인 유물들과 함께 간이 숙소 및 넓은 선착순 캠핑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자주 이용을 했는데요. 아무도 밟지 않은 샌드듄이 일출이나 또는 붉게 타는 일몰을 보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그 마을에서 비포장도로를 좀 들어가면 나오는 모자이크 캐년은 정말로 데스밸리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협곡들이 모두 갈색의 사암으로 만들어졌다면 여기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협곡을 따라 하이킹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의기주부는 우리 가족만 2번, 또 이웃 가족들과 단체로도 방문을 했었는데 협곡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메마른 사막에서 단단한 대리석을 매끄럽게 깎아낸 것이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여유있게 구경을 하실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데스밸리 일정에 모자이크 캐년 하이킹은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할 장소는 공원 제일 서쪽의 전망대 및 데스밸리의 숲가마와 제일 높은 산입니다.
190번 도로 옆에 파더 크롤리 전망대는 지도에 레인보우 캐년이라고 된 사막으로 뻗어있는 협곡을 내려다보는 곳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협곡 안을 비행하는 전투기들을 볼 수 있어서 스타워즈 캐년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이 레인보우 캐년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미군 비행기들의 급선의 저공비행 훈련 장소로 최근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기들이 발 아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2019년에 절벽에 비행기가 부딪힌 사고 이후로 현재는 훈련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겨울에 데스밸리 서쪽으로 보이는 눈에 덮인 산들이 파나민트 산맥인데 일반 관광객들은 거의 찾아가지 않는 그 산속에도 유명한 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산맥으로 올라오는 포장도로가 끝나고 험한 비포장도로를 좀 더 달리면 1877년에 만들어진 10개의 숲가마인 와일드로즈 차콜 킬른이 나옵니다. 산 아래까지 숯을 운반하기 힘들어 3년 정도만 사용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숯 냄새가 나는 듯 합니다. 의기주부는 숲가마를 지나서 해발 약 2500m의 마호가니 플랫 캠핑장에서 숙박한 후에 다음날 편도 7마일, 그러니까 10km의 텔레스코프 피크 정상까지 등산을 했습니다. 해발 3368m에서 시야가 멀리까지 보인다고 망원경 봉우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약 120km 떨어진 휘트니 산도 이렇게 잘 보이고, 수직으로 3451m 아래의 하얀 배드워터도 내려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확대지도는 공원의 북쪽 지역인데요. 최근에 홍수로 빨간색 길들은 모두 막혔기 때문에 도로 오픈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원 북쪽의 그레이프바인 마을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만들어진 신비한 성인 스코츠 캐슬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200만 불의 공사비를 들여서 죽음의 계곡에 이런 멋진 저택이 만들어진 이유는 백만장자 부부와 사기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클릭해서 의기주부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냉방장치까지 설치하며 공사를 진행하다가 1929년의 대공황으로 백만장자의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바깥쪽만 잠깐 구경을 했었는데, 다시 방문하게 되면 유료로 진행되는 내부 투어도 꼭 해보고 싶은 의미 있는 곳입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에는 UVB 분화구가 있는데, 운석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지하의 수분이 증기 폭발을 한 것으로 지름 800m의 깊이가 150m인 바닥까지 내려가 볼 수도 있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시작되는 비포장길을 2시간 달려야 마지막 목적지가 나오는데, 사륜구동은 아니라도 되지만 차체가 높고 타이어는 튼튼한 새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티케틀 정션 삼거리에는 이렇게 주전자를 걸어두는 것이 재미있고요. 조금 더 달리면 왼편으로 까만 바위가 보입니다. 레이스트랙 플라야라 불리는 마른 호수 바닥에 솟아있는 게 마치 관중석 같다고 해서 그랜드스탠드라고 불리는 이 바위는 정말로 사막의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족도 섬에 상륙해서 그 중의 바위 하나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갈색 바닥에 점점이 작은 돌들이 몇 개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저 돌들이 레이싱을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하게 굳은 바닥을 부드럽게 미끄러진 이 바위는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이 넘습니다. 그 경로가 휘어진 것도 있고, 두 바위가 경주를 하기도 하며, 심지어 이렇게 교차를 하는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여기 신비한 레이스트랙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15년간의 미국 여행 전체에서도 손에 꼽는 소중한 경험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매력적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구석구석 소개를 마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으며 의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의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